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북한 기순병사 의식 회복했다. 이국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첫마디 여기가 남쪽 맞습니까?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두 번째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9년 만의 일이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늘 오전 임명 드디어 조각 완성. 그리고 마지막에 정봉주 여야 의원 125명 복권 탄원서 제출. 자, 이 중에 봉두사가 고른 오늘의 실시간 검색어 북한 기순병사 아니고 정봉주입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부는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하호영 한겨레 신문 기자, 한겨레 20일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입니다. 안녕용이에요? 한겨레 20일 하호영 기자. 예. 자, 인사하시고 노래 한 곡 듣고 이건 아니구나. 아까 했던 거구나. 자, 첫 번째 뉴스 브리핑. 예. 한겨레 20일 단독 기사가 떴어요. 예. 2012년입니다. 예.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당시 떠올려 보시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시작이 그때입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면회 온 사람들한테 하늘의 기운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예. 조심해라. 예. 12월 11일 날요. 국정원 요원 김아무 계시죠. 예. 국정원 요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누구죠 이분이? 김하영 씨입니다. 김하영 씨. 예. 예. 그 내부 제보자 연락이었죠. 그렇죠. 결국은 5년 만에 밝혀졌죠. 내부 제보자였다는 거. 누구라고 한 게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누구요? 한겨레 21일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내부 제보자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Deep Throat. 혹은 빨대라고도 하죠. 네. 예, 얘기했어요. 예,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 당시에 떠올려 보시면 12월 12일이 왜 중요하냐면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있었고요. 대선을 향해 가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 예. 그래서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에 당시 핵심적인 그 사정기관 사람들이요. 예. 경찰 그리고 국정원 10명의 통화 기록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분석한 겁니다. 분석했더니. 예, 분석했더니 실제로 예. 비정상적으로 사망량이 늘어나요? 그렇죠. 3,295건이 11일과 14일, 16일에 몰려서 드러나고요. 예. 그리고 11일과 14일? 네, 실무진이 단순히 통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경찰이나 국정원의 허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정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2차 장사나 있는 국익정보국장인데요.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또 경찰 쪽에서도 당시에 경찰 주요 간부를 통해서 주 통화가 오간 그런 정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요. 예. 청와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호. 예, 당시에 이달곤 정무수석이 국정원 2차장과 통화를 한 건데요. 보통 정무수석이면 국정원하고 통화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정무수석실 산하에는 국정원이 없고요.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무수석이 왜 국정원과 통화를 했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어허. 정무수석실 산하에는 경찰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수집된 정보와 국정원이 해야 할 방향이 조율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이번 보도로 드러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김용판 서울청장이 밤 11시에 긴급 보도 발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렸어야 할 16일인데요. 16일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16일 날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예. 마지막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당시 토론회 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댓글이 나오지 않거나 이게 혐의로 드러나지 않으면 책임져야 한다. 이건 굉장히 톤을 높여서 얘기한 거거든요. 어허. 나 알고 있어?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그리고 실제로 토론이 있은 직후에 경찰이 댓글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전격적으로 합니다. 밤 11시에. 밤 11시에. 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러고 나서 10분여 뒤에 국정원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본인들이 말하자면 혐의가 없다라는 어떤 반박 보도자료를 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던 한나라당 그리고 경찰, 그 국정원이 서로 짜지 않았으면 도저히 있기 어려운 그런 순서대로 지금 일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당시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짐작만 했어요.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았었냐. 예, 그런데 이번 전화 분석을 해보니까요. 당시에 정무수석이 있었고 또 하나는 비서실장이 통화한 내역이 나오는데 비서실장이 통화한 사람이요. 보통 비서실장이라고 하면은 당시 비서실장 누구였었어요? 하금열 비서실장입니다. 하금열. 예, 비서실장이 보통은 국정원장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조금 더 감안을 하면 차장급하고 통화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당시 통화 내역에서는 국장급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봐서 뭔가 좀 다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전화 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당시에 이게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 시기 아니에요? 그렇죠. 임기 마지막에 하금열 비서실장을 소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요. 지금 말씀드린 몇 명의 그 당사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재수사가 가능하냐는 거거든요. 재수사 가능하죠. 재수사 가능하죠. 재수사 가능합니다. 어떤 법으로 재수사가 가능하냐면요. 국정원법 위반으로 공소시효 가능합니다. 10년. 예, 그렇죠. 만주 변호사. 그렇죠. 국정원법 제94조 정치관여 금지 위반. 사실 그때 12월 11일부터 16일 사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문제되고 있었던 국정원의 만행들 헌법 위반들이 그때 사건이 제대로만 밝혀졌어도 어쨌거나 지금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겠느냐 충분히 추정할 수 있거든요. 운명이죠. 운명이죠.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윤다희님, 문자 알람 소리 들려서 제 휴대폰에 문자 온 줄로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음으로 안 해놔서 제 문자가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또 있어도 또 사과하겠습니다. 저도 깜짝 죄송합니다.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없어야지 이런 일이. 올해는 이제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엔 몰랑 아몰랑. 자, 두 번째. 자, 그럼 이분들이 지금 구속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러서 불어라. 이거 무슨 일이냐 이게. 이 큰 사건이 터졌네. 이거 누가 특종한 거야? 하호영 기자가? 아니 뭐 같이 했죠. 제가 팀장이니까요. 하호영 기자가 2013년 10월 18일인가요? 16일인가 그 언저리에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등장시키더니 이제는 국정원 전화 소리. 이게 우리가 전화 얘기하니까 문자 온 게 띵 소리가 난가 보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복권 뉴스 갖고 왔다고요? 복권 뉴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청와대 안 할 것 같다고. 복근이 아니라 복권이죠. 복권. 일반인 사면 복권은 준비하고 있고 법무부에서 명단 작성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일반인 중에 방송인도 일반인이죠. 그렇죠. 방송인도 일반인. 정봉주 씨는 방송인인가요, 정치인인가요? 방송인이죠. 그렇죠. 시리아 방송대국. 국회의원 125명입니다. 어제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소유 의혹을 제기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엄밀히 따지면 실형을 다 살았기 때문에 사면은 된 거고 그렇죠. 복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봉주 씨가 정치인인가 방송인인가? 그럼 방송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Right Now 방송하고 있잖아요. 나이가 정말 57세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은데요, 이거. 그냥 뭐 나이가 많네. 어쨌거나 지금도 실검에 오를 만큼 국민적 관심사죠. 근데 청와대 입장은 뭐예요? 청와대 입장.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거를 말씀드릴까요? 공식적인 것은 일단 정치인 사면은 없다. 근데 정봉주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 중이다. 그리고
지금 다스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 다스 의혹의 핵심에는 BBK가 있고요. 아하. 당시 BBK 진상 규명을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진상조사 특별단 단장. 당시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정봉주 전 의원. 근데 원래 이렇게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얼굴도 빨개지지 않으시네요. 누구 저요? 예. 즐거워요. 아 그러신가요? 관종. I'm so hot. 예, 그러시네요. 예. 당시 그 실제로 비공식 입장은 그래서 내용들은 다 아니까 이제. 아 그렇죠. 예. 비공식 입장 청와대. 어렵지 중에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예. 누가요? 백원호 민정비서관? 거기서 어렵다 그래요? 조국 민정수석은?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셔도 되나요? 그럼요. 예, 여기는 쉬우니까요. 예, 백원호 민정비서관은 어렵다. 네. 없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은 내심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 근데 그렇죠? 생각보다 온라인에서는 그 사면 복권과 관련돼서 예. 뜨겁지는 않네요. 왜요? 뭐 사면 복권을 꼭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열풍 이런 게 불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예. 열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왜 그러죠? 다스 때문에 예, 저절로 밝혀지 재심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대세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히려 그게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싫어요. 아 그런가요? 예, 재심 청구 안 해요. 저절로 감옥 가요. 저절로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국세청 적폐청산 작업.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조사권 남용 정황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벌써 9년 만입니다. 9년 만인데요. 예. 국세청에도 적폐청산 기구가 있습니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인데요. 예. 주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예. 발화점이 된 퇴강실업. 태광실업 2008년 네, 2008년. 11월. 예. 세무조사에 대해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표적 수사. 예. 목표를 결정하고 그렇죠. 그룹 하고 돌아갔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노무현 2008년 대통령을 7월입니다. 보내야 되겠다. 예. 이런 의도였었죠, 그러면은. 다분히 의도가 있었다는 네. 거죠. 그때 이야기를 잠깐만 좀 더 드리면요. 2008년 7월입니다. 국세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때 교차 조사라는 걸 합니다. 어허. 이게 뭐냐면요. 그 태광실업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예. 그런데 흔히 국세청의 중앙수사부, 뭐 저승사자라고도 합니다. 워낙 세게 세무조사를 하니까요. 이 국세청의 핵심 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에서 나섭니다. 조사사국 국세청의 검찰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또 특이한 점은 세무조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예. 11월입니다. 검찰에 태광실업 정산개발을 고발하면서 속전속결로 예.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박연차 게이트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 5월입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월 23일이요. 네, 서가셨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세청의 조사는 의도된 표적 수사였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기획된 살인이었다라고 네. 주장했던 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일단이 드러나네요. 예, 예, 그럼 예.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것도 또. 실제로 법 위반인 건 맞는데요. 예. 이게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처벌 규정은 봐야 할 것 중심에는 같아요. 한상률 예. 국세청장 있고요. 네, 예, 그림 로비로 미국에도 잠깐 도망갔다 오신 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도 있습니다. 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찍어내리고 감옥까지 보냈던.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조사해야죠 이거.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 2011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촛불 집회를 주동해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예. 김재동 씨나 윤도현 씨의 소속사에 대해서 세무조사한 것도 이것 또한 남용이다라고 예. 판단했습니다. 김도현 씨, 그다음에 윤도현 씨, 김재동 윤도현 씨. 김재동 씨. 예. 기획사 다음이었었는데 거기가 그렇죠. 예. 김준용인가요? 대표가 예, 김용진인가 뭐 예. 이름도 헷갈리네. 이제 우리 대학 후배인데.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자, 다음 뉴스. 신용 예. 연기는 없다. 예, 재연기는 사실상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불가하죠, 했고요. 그러면. 예. 그래서 상황별 3단계 행동 요령을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개별 행동은 해서는 안 되고요. 시험 감독관 지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가, 나, 다 단계로 나뉘어서요. 그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중단 없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다음 나. 예, 나 단계 같은 경우에는 경미하지는 않지만 안전의 위협이 있으니까 일단 책상 아래로 대피. 예. 그다음에 다 단계는
말 그대로 대피 이 상황이 마지막 됩니다. 다 단계는 대피다. 그렇죠. 그런 예. 일 없어야 되겠죠. 그런 일 절대 없어야겠죠. 가나 다 단계 어느 것도 없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멘틀 붕괴 없이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한결의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핸드폰 소리한 거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언니 뉴스. 자, 세상의 반. 요즘은 이제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여성의 시각. 엄마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 드립니다. 이상 작가분들이 쓴 글이었습니다. 잘 쓰셨어요. 예, 잘 썼어요. 언니 뉴스 3번 나와주셨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분이 내 그 얘기 해줬나요? 왜 전 의원이라고 안 그러냐고. 저한테 문자 와갖고. 해병대 의원 안 들으셨나? 그렇죠.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 근데 그래도 전 의원이라 그래야지 공식 팟캐스트도 아니고 공중파 방송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돼요. 그러고 차단으로 딱 차단해. 아니 그러면 우리 뜻대로 살아야지. 안 그래요, 최 의원님? 그럼요. 예. 해병대 언제 갔다 오실 거예요 또? 해병대 뭐 인연이 되면 또 예. 가야죠. 왜 내 코에 때를 미르세요? 네, 아니고요. 머리카락이 이렇게 해서 가려가지고.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정말 물어본 분들 많아요. 뭐라고요? 여자 맞냐고. 목소리를 제가 말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목소리로. 근데 여자인데 목소리 남자 같아요. 그죠? 아, 또 당했다. 자, 고란사의 중앙일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막 가을 여인. 방송 끝나면 근데 진짜 고란사 이러고 혼자 흥얼거리고 다녀요. 네. 우리 작가분들이. 고란 그건 기자님 아니고. 가는 가을이 아쉬웠나 봐요. 헤어 하셨어요? 네, 헤어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그 헤어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레벨이. 그래서 다운걸. 다운 걸. 아름다운 걸.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방송 다운 시작도 걸. 안 했는데 머리 아플 걸. 바카스 드릴까요? 자, 첫 번째 뉴스 하기 전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지워버렸어요. 작가가 안티야. 자, 임지연님 언니 뉴스다 기다렸어요. 2325님 양지열 변호사님 이게 뭐야. 진짜 이마에 주름 하나. 예, 양지열 변호사님 어디 갔어 이거. 양재열 문자가 자꾸 변호사님 사라져요. 렉 걸렸대. 예, 양지열 변호사님 응원 문자인데 그거 읽자마자 렉이 걸려갖고. 근데 거기 안티가 이마가 있는 왜 주름 모양이에요. 없냐 그거. 그랬어요 금방? 네, 이마에 네. 주름이 왜 없냐.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왜 이마에 이마 주름이 있어갖고. 이마 주름 있어요. 아니, 이마를 저. 이렇게 늘리면 주름이 없잖아요. 늘림? 줄임? 어머. 아니 메이크업을 잘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지금도 없어요? 없어요? 아니 네. 지금 아닌데요. 오. 지금도 없어요? 주름이 예. 없어요. 오늘 첫 번째 뉴스가 이마에 주름에? 양지열 변호사님 저번에 TV에서 봤는데 어쩜 이마에 주름 하나 없이 맨들맨들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아유 맨들맨들을 이렇게 하면 아주 긍정적인데 이걸 표현을 바꾸면 반질반질. 반질반질하지. 사실 컴플렉스예요 저는. 왜요? 예, 이마 넓은 게. 아니 근데 오 이제 시원한데요 뭐. 탈모처럼 보여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나중에 라이트 킨 것 같이 될까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탈모 아니에요. 딱 아 근데 보면. 이게 아니 장차.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학교 때 사진 들고 다녔어. 나 원래 이랬다. 원래 이게 빠진 게 이랬다. 아니다. 아, 그럼 이게 확장해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아니 보시더라고요. 근데 양지열 변호사 탈모가 두 번째 뉴스예요? 어머 죄송해요. 저는 확장성 탈모 장애인. 아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동생도 한의사, 아버님도 한의사기 때문에 절대 탈모는 없어요. 아. 탈모에 좋은 약만 먹어요. 그건 아닌데요. 예,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까지 아니에요? 예, 그것까지는 그냥 아니고. 선천성 예. 맨들맨들이. 선천성 뺀질뺀질. 선천성 뺀질뺀질. 천성 뺀질뺀질. 예. 아니 근데 여자분이 이마가 넓으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자, 첫 번째 뉴스 여의도가 모래시계 찍는다고 나 떨고 있냐. 네 지금 예. 그러고 보니 그 네. 검사님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그러네. 건 떠는 이유는 뭐냐면 빙산의 일각과 빙산의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빙산의 같습니다. 일각과 예. 관계. 지금 빙산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네. 그게 최경환 전 의원. 최경환. 진짜 현직입니다. 죄송해요. 최경환 의원 관련해서 어허.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 이게 예. 뇌물성이 있다. 이렇게 어허. 해서 최경환 의원이
이제 검찰이 집도 압수수색하고 어허. 의원회관도 예.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실세 전 정부의 실세 의원이잖아요. 예. 의원이면서 동시에 현 의원을 이렇게 검찰이 압색까지 한 것은 상당히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최경환 의원은 할복까지 나는 이게 정말 사실이 아니다 결백하다. 그래서 할복을 사실하면 할복하겠다. 알고겠다. 어제 대구에서 하겠다 그랬어. 동대구역이요. 아 동대구요? 네, 거기 보수의 심장에 그 오. 상징의 심장인 동대구요. 오. 네. 아 근데 할복이라는 거는 예전에 예. 일본에서 무사들이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불명예를 뭐 좀 감수하고 아, 해서 본인의 문화가 친인의 문화라고 한 거 커밍아웃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시 정치인이 예. 이런 아니 표현을 근데 쓰시는지 정치인이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거 이미 쓰신 분이 많으세요. 대표적인 뭐, 분이 예. 박지원 의원님도 아. 예, 그때 아. 할복이라도 그러니까 하고 이런 싶은 거는 좀 안 심정이다.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맞아요. 이렇게 기원이 어딘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마치 우리 전통 문화인 것처럼 착각하실 수가 아니 그거 있는데 떠나서 이거는 무슨 할복이 전통문? 아니 그렇잖아요. 책임질 위치에 스트레스 한 방에 날리시네.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할복한다 그러면 예. 이게 아니 원래 그리고 우리 이거 진짜 안 좋은 조상님 거네.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실제로 뭐 한다 그랬다가 하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실제로요. 고랑미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참 특이한 분들이다. 그러게. 단어 하나 갖고 1시간 얘기할 수 있대요. 아니 근데요. 할복. 예. 근데 이제 참복을 국민들 좋아해? 할복을 좋아해요? 참복이요. 그런데 고란 기자님은 걱정을 그렇게 아니하셔도 될 것 아니, 같은 게 이 무슨 전통 문화가 나니까 아니하셔도 됩니다. 네, 할복하겠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예. 그냥 무풀 내지는 어허. 뭐 그냥 반기는 일부 이상한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대원님 동대구역이 뭔 죄냐? 아니, 동대구역이 뭔 죄가 아니라 저 청소하시는 분들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너무 여기, 억울해. 예, 너무 그래서 어려워요. 국민들께서 여기까지는, 네. 바라는 건 그냥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최경환 의원은 검찰 수사에 응하라. 순명하는 거다. 네, 이런 그리고 거입니다. 이게 무슨 홍준표 대표인가요? 무슨 야당 탄압 코스프레를 또 갈라 그랬었잖아요. 네. 예, 그 야당 탄압뿐만 아니고 지금 홍준표 대표는 그 야당 탄압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예. 그분은 특활비 렉 걸려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네. 근데 본인은 SNS에 장문을 남겼죠. 8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홍준표도 받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 뭐냐면 아니. 문제가 그 지금은 이제 어느 게 사실이냐 예. 논란이에요. 어허. 예, 그러니까 특활비 논란이 이미 홍준표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에 예. 1억 받았다는 아하. 그 의혹이 일 때부터 특활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남이 한 게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 자신이 뭐라고? 예, 해명을 했어요. 그 돈이 아니라 내 특활비 일부를 집사람에게 줬는데 집사람이 모아서 1억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오. 네, 엄청난 그래서 재테크. 특활비 논란을 최초로 일으킨 장본인은 홍준표 대표세요.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시인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시인해놓고 특활비를? 이번에 이제 특활비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예. 이분이 이제 살짝 해명을 바꾼 거예요. 예. 그거는 아내한테 내가 특활비를 줬다는 게 아니라 내가 특활비로 말하자면 돈 번 돈을 안 갖고 가서 아내가 생활비를 절약해갖고 그 돈을 모았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막 그걸 아니 못 그 알아듣겠어요. 전에는 이런 거죠. 특활비를 받기 전에는 예. 내가 그 월급으로 뭐 기자들 밥 사고 활동비 썼는데 예. 특활비를 받게 되니까 돈이 남지 않느냐. 아하. 그래서 아내가 모았다라고 한 건데 아. 그 말이나 엎어치나 그만해. 매치나. 근데 예. 그게 아니고 그게 엎어치나 매치나가 아니라 엎어치면 문제고 매치면 무죄예요. 그러니까 유무죄가 갈리는 거예요. 아, 오늘 그런데 작도 타셨어 아주 그냥. 저요? 예, 계속 타세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원혜영 의원이 당시 예. 원내대표. 예, 그때 당시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표일 때 민주당 쪽에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해명을 하면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특활비 일부를 줬다.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혜영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국회 특활비가 있고 국회 특활비가 여야로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예. 그 옛날에 그 군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여야면 모를까 요새 누가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한테 돈 받으면 신문에 한 줄 나면 그냥 꼴가닥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문화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특활비 하는데 국정원 특활비는 왜 출처를 그러니까 어디다 썼는지를 묻지 않잖아요. 예. 이런 특활비도 묻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묻지 않는다는 게 네. 정확히 얘기하면 영수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다예요. 예. 근데 그래. 그러면 이른바 회사로 따지면 이제 네. 판공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네. 기회에 아예 이거 없애버리면 안 돼요? 국정원의 아니 특활비야. 없앨 수는 없고 없어요? 용도를 네, 영수증 그렇죠.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어디에 썼다라고 하는 것을 비공개 내부 감사를 받으면 돼요. 그게 사실은 그런 방법이 맞는 것 우리 같아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요즘 기업이 쓸 수 있는 카드도 제한돼 있고요. 예. 심지어 특정 지역에서는 못 쓰도록 아예 주거지 제한을 그럼요.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원도 그렇고 어떤 뭐 회사는 다른, 10시 이후에 막아버린 데도 막아버리고 그런데 아예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쓰는 카드 같은 경우 그런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느 네. 영역인 간에. 그래서 다시 홍준표 대표로 돌아오면 예. 원혜영 의원께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 우리 원혜영 의원님은요 진짜 결이 고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혜영 의원님이 원혜영 의원께서 그렇게 밝혔어요? 네, 그렇게 납득할 밝혔어요. 하지 않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안 하지 않으면, 하면 할 수 없이 난 예. 진짜 안 하고 싶지만 가로 안에 그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홍준표 대표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렉 걸려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진짜 웃긴 부분이 있어요.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 문제되니까 검찰을 끌어들였는데 검찰이 법무부에 특활비 상납을 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어허. 그런데요 이게 사실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검찰 특활비를 포함한 법무부 특활비 합쳐서 285억 원을 편성을 했고 예. 검찰 특활비 179원을 1원도 쓰지 않고 검찰에 줬다.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지금 179억을 줬다. 네 그대로 줬다. 그래서 나머지 105억 플러스 뭐 1억이죠. 이것은 그 법무부가 본래 쓰는 특활비다. 네. 그런데 요 대목에서 한 가지 예. 좀 말되는 거를 자유한국당이 아니고요.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예. 요 법무부 특활비 중에 22억 정도는 자신들이 요목을 보니 특활비로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잘못 편성됐다. 예, 그 정도 지적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예. 들어서 법무부 검찰국 같은 데는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회사로 치면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부서인데 거기에도 20억 가량이 배정이 된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예. 지적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반박으로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하고 법무부도 받지 않았느냐 아니면 지난 과거 정권에도 있지 않았느냐 뭐 김만복 원장도 뭐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딱 우리 뭐 교통 위반에 가서 걸리면 저만 교통신호 위반한 거 아니에요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그럼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나만 걸리면? 아니 진짜 근데 이거 법리 논리가 있어요. 교통 무단횡단인데 딱 잡으면 저 사람도 했잖아요. 그러면 경찰이나 이 그 법의 논리가 저 사람 한 거는 저 사람의 문제고 당신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만 딱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의 평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기회에 진짜 특활비 문제는 짚고 넘어가서 그 뭐 국민 입장에서 예, 봤었을 예. 때는 아니 근데 핵심은요. 제대로 쓰는지 지금 헷갈리시면 안 되는 지점이 뭐냐면 특활비가 있다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니죠. 특활비 제도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지금 핵심 단어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 예. 그렇죠. 상납. 그러니까 그 특활비가 쓰여져서는 안 될 항목으로 쓰여지면서 이것이 뇌물성으로 상납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법무부에 뇌물성 상납을 했다.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판명나고 상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그물을 쳐놓으면 세금을 큰 새가 와서 다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빠져나가려면 팍 밟아붙이면서 그물이 점점 몸을 옥죄갖고 나중에 그물 스스로 목을 조여서 죽여요. 아, 지금 그런 형국. 아니 그러니까 빠지면 지금 그물에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그물은 정의와 합법의 그물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죠. 왜 자꾸 빠지는 지금 해명이 점점 더 이상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점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 이렇게 예. 멋있는 말씀도 하실 줄 진짜 아시네요. 그건 멋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해요? 계속 뉴스로 하나만- 단독 브리핑해요? 어떡하죠? 그럼 그만 아니 하려고 그래서 해도 안 돼. 정세균 예, 그걸 해야 의장이 돼. 그 항의했다고 그 무슨 내용이에요? 국정원에 항의를 했다는 거는 마치 국정원이나 검찰에 이제 얘기하는 건데 특활비를 가지고 최경환 의원을 막 의원실을 압색하고 네. 이게 이제 막 알려지니까 국회 전체가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처럼 오명. 그렇게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구하라. 그렇게 미안하네. 얘기했고 그러나 뒤에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특활비 받아갖고 국회 회관에 안 둬요. 회관 압수수색 안 해도 돼요. 그 얘기를 지적들 하시는 거예요. 네. 2015년 당시면 경제부총리 했으니까 네. 부총리실을 압수수색을 해야지 왜 의원실을 했냐라는 아니, 뭐 건데 그거- 부총리실이 수도 있죠, 그 뭐. 후에 이제 부총리가 없으니까 바뀌어서. 예. 없으니까 할 근데 때가 거기밖에 없죠. 2015년이에요? 가만있어.
저 2014년서부터 16년까지인가 오래 했는데 네. 2015년이면 롯데 홈쇼핑 재승인 받을 때인데 그 경제부에서 관리하나? 갑자기 왜 아니 롯데홈쇼핑 재승인 관련하여 예. 그 처음에 모 일보에서 예. 2016년 7월에 보도할 때는 예. 전병헌 전 수석이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라고 실명 거론했잖아 그런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도까지 예, 있었죠. 그래고 네. 둘이 법적 논란이 있었죠. 네. 자 양지열 변호사님 네. 특활비 받았어요? 아니요 안 받았는. 제가 줬잖아요 특활 커피. 커피가 저는 오늘 이 특활 커피 너무 맛있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는 다음 뉴스. 말씀이시죠? 부자 세습 문제? 예, 뭐 요즘 명성교회가 굉장히 세간에 화제가 많이 되고 있죠. 예, 정말로 뜨거워요. 뭐 교회 신도수만 10만인 교회였고 그 교회가 이제 장로교 쪽에서도 굉장히 명망 있는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는데 거기 교회 목사가 이미 2년 전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고요. 원래는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아들에게 자기 자리를 물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재직할 때부터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냐면 명성교회가 아니라 그 아들이 새누리 명성교회인가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교회를 만들어서 나갔었습니다. 예, 이른바 프랜차이즈가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세습을 안 해주겠다는 이유로. 그런데 결국 2년 동안 담임 목사를 선출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 전에 결국에는 합병을 다시 시키는 거죠. 합병을 하고 그 목사로 원래 교회로 이제 초빙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일요일에 이제 새로 선출된 뭐 목사님 성함이 또 하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새로운 그 예배를 보신 겁니다. 주일 예배를. 예. 근데요, 이 김상환 목사님이 김삼환 목사님이 2014년에 세월호 망언으로 네, 그때 또 이제 있거든요. 뉴스에는 그때 가장 유명해지셨었죠.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들어가서 조언했다는 그분이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돌아왔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예. 결국에는 이거 혹시 돈 때문인가 하는 세간의 의혹이 많이 뭐 나왔었던 거예요. 돈이 왜냐하면 한 번 이 명성교회 관련해서 명예훼손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 명성교회의 한 장로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언론에서 보도를 하면서 목숨을 끊은 이유가 결국에는 이 800억 원대의 비자금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비자금이 800억 그거는 원이었던 거예요. 국정농단의 그 기업들에서 거둔 액수하고 거의 맞먹는 숫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한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교회에서 필요한 돈들이 있을 거 예. 아니에요. 뭐 봉사도 하고 교회 운영도 하고 그러고 남은 돈들이 적립된 부분이 800억 가까이 됐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교회가 예. 우리 교회 그런 일 없다라고 아니 졌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졌어요. 그럼 800억은 어딨냐? 근데 그분은 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그 일단은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한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다는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항상 교회가 나오면 세습 얘기가 나오고 세습 얘기는 결국 돈으로 귀결되는 예, 거잖아요. 돈 때문에 하는 이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이 종교 단체는 왜 국세청에 세금도 안 내고 뭔가 감사도 안 받는 건가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종교단체에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네. 법안이 통과가 돼서 2년 유예 기간 기쳐서 지금도 내년에 이제 아니잖아요. 내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종교 단체 아니에요. 그것도 종교 그 성직자들이에요. 예, 네, 성직자들에게. 근데 법인 세금은 법인 세금 없어요. 전 세계 어디든 없어요. 그 그거.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일부 기독교 교회들이 네. 그 세금 그 세법이 내년에 시행되는 것을 막고 있거든요.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혹시 그 종교인들 과세한다고 해놓고 네. 혹시 교회 세금 추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유가 있는 거죠. 사이비 정통에서 보기에 이른바 네. 정통에서 보기에 사이비 종교인들이 세금 내면서 나도 종교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신분 세탁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 돈은 좀 이해가 안 아니, 가요. 거기 두 가지 딱 네, 이론이에요. 네. 첫 번째는 종교인들에게 그 과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다음에 법인에 치고 들어오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네. 법인까지 확장. 두 번째는 예, 사이비. 사이비 종교인들 들어오는 건데 이거는 어거지예요. 그건 좀 근데요, 없어지고. 고란 기자님, 이거 진짜 이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오늘 이 얘기. 아니 그리고 목사님 그래서 세습하는 사실 거. 세습교회라는 것은 그 장로교회 교회 총단에서는 예. 그 교회 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교회 헌법에서 세습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네, 있는데 네. 이게 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명성교회가 세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교회 총단에서 지금 재판은 열렸어요. 네. 헌법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 총단의 네. 헌법인 거죠. 예. 근데
과연 교회 총단의 헌법대로 재판이 될지도 미지수인 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역시 군법 이른바 교회 총단이 같네요. 저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국제사법재판소 별로 힘이 없는. 완전 지금 뭐 헨리 8세 같은. 예. 아니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내는 돈으로 이 교회 총단 지부가 운영이 사실상 되고 있어서 이 교회가 빠져버리면 총단이 휘청거릴 정도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교인이다. 그러면 제가 내는 뭐라 하죠? 11조라 그러나 네. 그 기부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몰라요.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아니 이건 밝히는데 형식적으로는 이제 예장이나 기장이나 장로회에서 다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저 시간들 보세요. 시간들을 보세요. 20초 남았네요. 예. 이제 끝내야 되고 광고 듣고 있는데 이상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이상 왜 다음 주에? 왜요? 다음 주에. 이상한 게 우리가 지금 고란 기자한테 보고하는 포메시아 전진력으로.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홍봉재 정치쇼 3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언니 뉴스. 자 최민희 의원님, 양지열 변호사님, 고란 중앙일보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고란 중앙일보 기자님을 회장님으로 모시고 보고하고 있는 그 중입니다. 회장님, 고 회장님,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신도시 만드는 과정에서 예. 교회 부지를 주잖아요. 그 싸게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교회의 가치를 신도수 신도수. 곱하기 얼마. 아니 근데 이 종교 부지는 그 불할 때도 싸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저는 종교가 없어서 제가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사고 판다는 거를 한 거의 기자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고. 학원도 학생 수 뭐 곱하기 머릿수 곱하기 3개월 수강료로 하거든요. 학원하고 어떻게 교회하고 같이. 아니 근데 그거를 같다 교회가 이거지. 똑같이 똑같이 근데 한다. 이거 똑같이 사고 팔아요. 그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게요. 교회를 이제 비법인 사단이라고 법적으로는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단법인으로 등록만 안 돼 있지 사단이랑 똑같다. 근데 사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숫자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재산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원래대로라면 투표를 하거나 뭐 아니면 교회 신자가 드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 변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일정하게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걸 갖고 있도록 돼 있는데 네. 근데 실제 일어나는 현상은 그렇게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번에 그 명성교회도 새로 그 목사님을 초빙할지 이런 걸 투표를 할 때 같은데 보면 투표를 반공개 투표를 하다시피 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써서 옆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다 내가 보는 거지. 반대한다라는 걸 누가 뚜렷이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거기도 역시 비민주적으로 운영됐다는 점을 아까 지적하고 말씀하신 있어요. 그 교단 그 헌법 같은 그 법에 이렇게 선거 절차에 대한 이런 민주성 있죠, 보장이 있죠. 안 된 거예요? 있죠. 규칙으로 이제 세부게 아니 근데 근데요. 이런 재단의 선거 이런 거는 네. 그 원래 그 규칙이 정당도 네. 공직선거법에 준한다 이렇게 그쵸.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현장- 비밀 투표해야 되는 거거든.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예. 그러면 이렇게 회장님께 이제 여쭤보세요. 회장님 세습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새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 하나님은 세금 내야 되지 않아요? 주교받았으니까. 그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한다는 건데 지금 공교인이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죠. 아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재산은 그건 법적으로는 아니고. 교회 신도들의 것이기 때문에 예. 이분이 받은 게 아니에요. 재산이 없어요. 이분은 교회는. 없으세요. 네, 그렇잖아요. 법적으로는 네. 그냥 그러네. 관리를 하고 계실 분이죠. 관리를 하고. 학교 개념하고 사립학교하고 똑같아요. 사립대학교도 이사회 7명 아니에요. 네. 사립대학은 소유가 없잖아요. 누구 거예요 대학이? 이사장 거 아니거든요. 이사회 과반수의 수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장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대학은 소유가 없는 재단이거든요. 거예요. 네. 대학은 주인이 돈 그 자체예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가 그걸 관리할 주인이 뿐이에요. 돈 자체. 아니 이사장이 관리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재단법인은 그런 뜻이라는 그럼 거죠. 관리자가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니 재벌보다 조금 더 심해. 재벌은 그래도 2% 갖고 있기라도 하잖아요. 아 정말 이해가 안 돼. 자 오늘 회장님도 뭐 하나 보고 하셔야죠 이제 우리들에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혹시 그 이응 지읒 이런 문자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응 지으셨고 우리 애들은 맨날 그렇게. 아 하던데.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봐주자. 예. 이응 기억 리을 이응 이게 무슨 그건 뜻인지 최민희 아세요? 의원이 잘할 것 같은데. 예, 이응기억 리을이응? 예. 예.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돼서. 그래요? 보통 많이 쓰는 거 혹시 어떻게?
몰라요. 모르세요? 뭐 이걸 난 지읒 리을만 다 알아요. 그렇지. 지리요. 지읒 리을은 뭐 너무 그러니까. 그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고. 통용되고요. 쌍지읒 셋 이런 거는 좋아. 이런 거는 좋아. 이게 이제 이거 레알 이거의 이제 약자인데 레알. 이거 이거 진짜야? 실화야? 진짜. 이거 실화야? 아니 그리고 이건 이것도 이형 기억 시읒 티읒. 이거 완전 심화 과정. 예. 심화 과정. 리을 이응 피읍 티귿 비읍 비읍 티귿 쌍비읍 비읍 키읔 티읕. 아니 회장님 이거 라디오 회장님 들으시는 그냥 분들은 못 해주세요, 들어요. 빨리. 아 이거는 레알 팩트 반박 불가 빼박 캔트. 그래서 진짜다. 천천히 이거거든요. 천천히. 아. 자 슬로우. 자, 이 배속. 자 다시 레알 레알 팩트. 레알 팩트. 반박 리얼 불가. 팩트. 이거 반박 불가. 반박 불가. 빼박 캔트. 빼박 캔트는 뭐예요? 캔트는 빼도 뭐야? 박지 못한다고 캔낫. 캔트가 캔낫 해서 아, 야 이건 그냥 막 그 한글과 영어와 모든 예. 게 야. 이게 바로 급식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급식체 제가 이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역사적 진실 예. 폭로 이건 일단- 실화다. 일단 왜, 지금 현재 알려진 거로는 2015년 무렵부터 메신저 그러니까 소통을 그게- 하면 나온 추각형 언어다. 아, 인터넷 그러니까 방송 BJ가 사용하는 그거는 말투다. 그러니까 인터넷 라는 방송 겁니다. BJ 훨씬 이전에 군부 권위주의 독재 시대 엄혹한 총칼이 우리를 압박할 때 그 때. 네. 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링 봉숑 왔어? 히링 민숑 왔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히링 봉숑 아니 히링 몽숑 거기야. 왔어도 안 했어. 히링 몽숑 오링쇼숑. 이것을 1985년부터 개발을 쓰신 했어. 개발에 쓰시다가 일대 혼란을 일으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신 사링 도링 민심 차림 도링 봉숑. 사링 도링 봉숑 봉도사입니다. 아. 그래갖고요 갑자기 어느 날 근데 사링도링 봉숑은 무슨 뜻이에요? 봉도사 그냥 봉도사를 펴나는 거. 이게 뭐냐면 그럼 그 이런 당시에 식이구나. 요새 뒷자를- 애들이 예. 에바세바 쌈마디바 그죠. 납치 넘치 꼭지같이 삼치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거를 이미 85년에 했는데요. 이분이 그걸 한 이유는 좀 슬픈 거죠. 왜냐하면 안기부가 계속 이제 그 말지 기자들을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적을 걔들 피하기 못 위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못 알아듣게 우리끼리 하는 말 하다가 알아듣기. 결국 우리끼리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서 만들었는데 원칙에 혼란이 와갖고 우리끼리도 못 알아들어. 여기서 되게 유사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 이것도 소위 급식체라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언어거든요. 예. 이게 자기들만의 그렇죠. 언어예요. 또래 문화.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다른 사람 하기 못 위해서. 알아듣게.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게. 그럼요. 여기서 차이라면 근데 여기서 나중에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자기들도 못 알아듣는. 우리는 우리끼리 소통이 안 되는데 안집 애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야. 엄청난 차이네요. 그래갖고 제가요 갑자기 우리 마포 사무실에서 나가는데 우리는 이런 언어로 소통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말지를 운반하러 갔는데 제가 마포에 나가자마자 마포서 앞에서 기다리고 10여 있었어요. 명의 안기부 직원들이 저를 기다리다 덮쳤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11 그렇게 그러면 11 구류 살아요 이제. 예, 또 그런데 그러면. 그때 저는 안 잡혀가고 큰 도로 가운데로 가갖고 민주시민 여러분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막 그 택시들이 빵빵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내려서 그땐 제가 좀 얼굴도 대고 날씬하고 그래갖고 위기에서 이제 탈출은 했는데 되게 웃기지 않나요? 예. 우리끼리는 몰라. 우리끼리 모르는데 그 사람도 다 알아. 우리가 책 어디다 갖다 뿌리는지. 이게 엄청난 차이네요. 그래서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예. 예를 들면 이게 이순신 장군의 상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네. 이걸 급식체로 표현하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는 부분 이거 레알 반박 불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삼각사각 죽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야. 앞에 근데 잠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 나중에는 뭐 아니 이상- 근데 이렇게 쓰는 건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거 말고도 무슨 그냥-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나요? 이게 제가 이거는 사실 이거 누가 분석해 준 게 없는데 사실 이거 쓰는 사람은 10대인데 이걸 분석하는 건 어른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급식체 학원 만들면 이거 뜰 것 같은데. 아니 급식 사전도 있어요. 급식 사전도 있어요. 오. 누가 등록할지도 의문이지만 아무튼 우리 쇼핑몰에서 팔아야겠네 급식 사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까 얘기한 게 이제
그 초성만 쓰는 거 예. 이거는 좀 그 인터넷 쓰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 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 효율성과는 어긋나는 게 뭐냐면 이게 마치 랩에 라임을 맞추는 듯한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갈치란 말을 하고 싶으면 앞에 에바 세바 삼바디바 납치 꽁치 감치 갈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라임을 맞추는 거거든요. 되게 잘하신다. 근데 진짜 우리 잘한다. 역시 혀가 아직 덜 그러니까. 근데 잘하신다. 우리 옛날에 배수함 뭐 둥글둥글 굴렁새 어제 야채 후에 야채 그런 게 있었어. 이건 또 누가 했냐 배삼룡. 아니 연식이 어떻게 돼? 배삼룡 누구 우리 할아버지 개그맨을 얘기해요. 우리 그때도 그러니까 이 발랄한 두뇌는 그때부터 있었다. 우리 근데 79년 이제- 80년생 이런 거 잘 못 알아도 배삼룡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쓰는 사람은 10대 청소년이고 예. 분석하는 사람들은 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 그 어른들이 분석하면서 이건 한글 파괴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결정적인 예전에 봉도사님이나 최 의원님과 차이가 나는 게 요즘은 다 스마트폰들을 쓰다 보니까 네. 그거를 키보드 누르는 것 때문에 또 거기서 나온 빨리 것들도 하려고. 있어요. 그럼, 빨리 그럼. 나오고 네. 또 그걸 누르다 보면 말들이 되게 재밌는 말들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아니 그- 근데요 이렇게 하다가 부모 그러니까 저희 집만 해도 처음에 우리 딸이 이런 말 막 쓰다 보니 예. 존댓말을 안 쓰게 되잖아요. 개웃겨 막 이러니까. 그런데 게이드. 그러다 보니 나중에 우리 서로 얘기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걔는 좀 그러니까 핵웃김 뭐 이렇게 그렇지. 개웃김. 이게 굉장히 크크크. 좋은 태도신데요. 여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쵸.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서 아예 어른들은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안 하고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투를 쓰니?라고 하면서. 아, 근데 그게 잘못된 게 25세기 전에 맹자 공자님도 요즘 애들 문제 있다고 다 그랬어요. 아, 피라미드에도 나와요. 상형 문자로. 소크라테스 시절에도 우리 요즘 애들 문제 있다고. 갑자기 이거 TV에 나온 둘이 사과 쓰고 그다음에 이집트 표현을 요즘 것들 문제 있어. 그러면 그거는 그래서 젊은 세대의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이 그쵸.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근데- 한 30년 지나면 아마 오글 거일 요즘 애들 많이 거예요. 사귀한다 그럴 한번 거예요. 보세요. 이쁘다 이 말하고 예. 야 개 이쁘다, 핵 이쁘다, 레알 이쁘다. 아니 확 와닿는데. 아니 그리고 근데 아니, 너무 그리고- 평소에 잘 쓰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많이 쓰니까. 아니 보세요. 너무 재밌다는 게 꿀잼인데 거기다가 핵꿀잼 최고. 최고. 네. 그다음 그래서 최고, 정봉주의 최고. 뉴스쇼 핵꿀잼. 아 근데 다만 제가 이렇게 대단하다. 아니 그게 신종 문화니까 재밌잖아요. 그렇죠. 익숙해지면. 네.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제가 그 모 회사에 있는 되게 고위 간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신입사원이 들어갔는데 왠지 상상이가. 상무님인데 상무님 반가 이러면서 아니 진짜 그래서 핵웃김.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굉장히 당황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근데 제가 제 사촌 동생이 호주 살고 있거든요. 네. 왔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1년에 한 번 정도로 되게 자주 왔다 오. 갔다 해요. 근데 어린데 올 때마다 너무 재밌대요. 자기는 한국말을 되게 잘하는데 이세인데도 올 때마다 이런 걸 하나씩 배워가서 호주에 있는 또 퍼뜨리는 거야. 교포 친구들한테 네. 퍼뜨리는 게 너무 재밌대요. 그럼 우리 급식체의 세계화? 야, 그럼요. 네. 한류죠, 이것도. 아니 우리가 지금 그 문화 한류, 음식 한류 있잖아요. 네. 노출되지 않은 한류가 또 있잖아요. 탄핵 한류. 헌법재판소에 67개 국가가 자료를 가져갔어요. 오. 그 탄핵 과정을 네. 너무나 갑자기 정교하게 해서. 품격이 올라가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이제 급식체의 한류야. 급식체. 저는 이제 뭐 이런 뭐 소통 이런 데서 어른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만 한 가지는 좀 때와 장소를 가려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써도 괜찮은 장소가 있고 아닌 경우가 이 있잖아요. 얘기도 구리다. 아니, 근데 그것도 너무 구려요. 네. 아우. 예. 이게 아니 그 레알 고향이 어디세요? 레알 79?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근데 우리 고랑 기자님. 강원도래요. 그 구리가 많이 나와요. 아니 왜냐하면 써야 될 때 안 써야 될 때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의 상상력이나 이런 걸 자유롭게 그냥 해주면 시대 지나면 또 안 쓰거든요. 네. 그 시대 때 그 특권인데 좀 놔둬야지.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한글이 가진 우수성이 여기서도 나온다. 네. 한글이니까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친구들은 하고 싶어도 한자는 그 장난 못 쳐요. 그렇죠. 예. 네. 기억니은 이런 거 가지고 못 해요. 한글 레알 재밌잖아요. 예. 어머 갑자기 일부- 양언니 멋짐.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개멋짐. 아니 개멋짐은 아니다. 요즘은 내가 어느 인정? 분한테, 아니 어느 인정. 분한테 아우 쉽게 얘기해서 아우 진짜 뭐 이게 이제 표준말이니까 개피 봤어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반려견을 키워요. 그러면서 왜 나쁜데
개를 개를 쓰냐. 붙이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쁜데 쥐를 붙여야 된다. 쥐피 봤어. PD 식은땀 난다. 이거 그 빨리 방송 이건 한번 언어 이게- 심의 뭐 이런 거 네. 걸리는 거 분야도 바뀌면 개라는 뜻도 바뀔 것 같아요. 네. 스웨덴 같은 데서는요. 예. 개 같은이라는 표현이 너무 착하고 순진하다는 뜻이에요. 그쪽에서는. 예, 그래요. 근데 스웨덴으로 개 같은 뭐라 그래요? 아, 모르죠. 아니, 왜 그런 것까지 물어보면서 너무 이거 예. 막 의문의 일패를. 그러니까 왜 근데 잘 나가고 너무 있었는데. 심한 의문에. 예. 우리나라 만세 개상. 우리나라도 개상이 칭찬이에요. 개같이 그치, 생긴 순둥하게 생긴 상. 고양이상 개상, 아, 강아지 고양이상 상이라고 개상. 하죠 우리가. 이런 개상 받나. 근데 좀 음은 좀 그렇다. 자, 4834님 아재들이 요새 말하니까 뭔가 어색하면서 재밌네요. 김호령님 40대 아줌마입니다. 저는 중1 딸 덕분에 전부 알아듣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카페 가면요. 네.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아줌마들이 모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 근데 재밌었고 내가 녹음을 하려고 봤더니 제 핸드폰이 아이폰이야. 아이폰 녹음이 안 돼. 그래서 앱을 다운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 그냥 녹음은 돼요. 돼요? 통화 녹음만 안 되지. 그냥 녹음. 그냥 녹음도 안 되는데. 그냥 앱이 녹음 있어야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있어요. 예, 디폴트로 예. 있습니다. 제가 이따 찾아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머, 최민희 의원님 네. 다음 골라온 뉴스 우리 원전 문제. 지금까지 급식체로 급식체의 한류를 꿈꾸면서 이렇게 네. 하다가 이제 좀 심각한 심각한 원전 문제 다시. 핵 심각합니다. 핵이 진짜 이게 심각하죠. 이제 포항 지진이 핵이 진짜 났잖아요. 심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포항하고 경주에서 지진이 나다 보니 그쪽이 원전 밀집 지역이잖아요. 양산단 층지대. 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원전의 문제점은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밀집되어 한번 있고 나면, 전 세계에서 원전 지역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높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포항 지진이 나고 또 지금 그 집안에 약간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데 요 집안의 상황 액상화. 요 상황을 놓고 지금 두 개의 상반된 시각이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도 꼭 그 보수, 진보 혹은 자유한국당,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이 갈려요. 근데 정치적으로 갈릴 이유가 이걸 그런데 왜 좀 정치적으로 이해가 안 뭐죠? 가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가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 요즘 뭐 연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하다. 네, 안전하다. 밀도로. 그래서 이 말대로 안전하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주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원전의 내진 설계를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원전이 내진 설계가 6.5인데 지금 이번에 5.5, 뭐 지난 경주는 5.8이니까 네. 이상하게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에 관해서 나름대로 정보도 줍니다. 내진 설계가 6.5였는데 우리 원전 중에 21기는 내진 보강을 해서 지금 내진 그 기준이 7.0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 21기. 좋은 예. 소식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주장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전 내진 설계 기준 7.0 그러면 이게 원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진이 6.5 오면 0.5밖에 차이 안 난다 이렇게 예. 걱정을 하는데 그 원전 내진 설계 기준 7.0은 이거에 몇십 배에 해당하는 강도를 갖고 있다. 예,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들을 내세우고 있어서 오히려 어떤 전문가는 지진 땐 원전으로 피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 멘트를 보고 저는 그럼 본인이 직접 가시지라는. 네,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예. 이에 대한 반론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월성 원전을 그냥 너무 설계한 과하게 하면 좀 분인데요. 문제가 생기는 네가 건데. 가라. 그렇죠, 그렇죠. 네가 가라 원전. 네가 가다 하와이에서. 예, 근데 이제 이 원전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일부 안전도가 보강됐다고 하더라도 늘 원전은 안전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예,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0.1%의 가능성, 위험성을 늘 염두에 둬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 예. 0.1이 100이 되는 건데 사고가 나면. 예, 그래서 원전이 이제 장차 축소되어야 하고 안전 기준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쪽은 이런 겁니다. 원전 자체를 아무리 안전하게 해봐야 지진이 일어나면 집안이 붕괴되거나 기타 SOC 시설들의 문제가 생기고 송전탑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 송출이 끊기면 끊기면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좁은 그 밀집된 지역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원전이 밀집된 우리나라는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초긴장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건데 후쿠시마의 예를 보시면 예. 후쿠시마가 멜트다운까지 갔잖아요. 그 멜트다운 가게 되는 과정이 지진에 직접적인 지진으로 흔들려서 그런 게 아니고 지진으로 송전탑이 무너져서 예. 후쿠시마 원전으로 가는 전기가 전기선이 다 끊겨요. 끊겨죠. 그럼 이제 비상 전기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작동을 왜 못했냐? 물에 가라앉아서 못했어요.
그래서 멜트다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전 자체의 안전도를 계속 높인다, 안전하다. 이 주장이 사실이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더 여러 가지 종속 변수가 너무 많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집안에 지진이 주는 영향으로 인한 문제는 파악조차 하기 지금 어렵다는 극복이 거거든요. 안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그나마 멜트다운 상태에서 폭발하지 않은 것은 요시다 현장 소장이 해수를 주입하자고 주장을 네. 해서 근데 이 해수 주입 주장을 도쿄 전력에서는 끝까지 막아요. 안 했었죠. 왜냐하면 기계 못 쓰게 되니까. 그런데 요시다라는 사람이 책임지고 해수 주입을 해버려요. 소금물이 들어가게 되면 기계가 다 고장이 나니까. 그런데 고장 나도 폭발은 안 하니까. 판도라에서 예. 나온 장면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요시다라는 사람은 그 일을 직접 자기가 하고 암으로 죽었습니다. 다음에. 예, 그래서 이 후쿠시마 원전의 예를 가지고 그거는 뭐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은 뭐 내진 기준이 몇이었고 우리는 몇이어서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은 왜 세계에다 충격을 줬냐면 100만 년 동안 사고가 안 날 것이다라고 가장 안전한 원전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예측 집안이나 무슨 충격 이런 거로 예측되지 않았던 다른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그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도 네. 땅밀림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집안이 가라앉는 현상이 심한 경우에는 6.3cm까지 나왔고요. 그게 이미 후쿠시마 때문에 5cm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거 아니야? 판 오른쪽으로 자체가? 수평을 이동하면 괜찮은데 수직으로도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포항의 지금 항만 같은 경우는 예. 10cm까지 그게 드러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 그게 육안으로 티가 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원전이 정말 단단해요. 정말 뭐 무슨 짓을 해도 핵폭탄을 밖에서 터트려도 안 돼도 그냥 이거 자체가 땅이 꺼져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뭐 바다 이렇게 떠다니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예. 보시면 예를 들면 봉도사가 급식체 전문가면 급식체를 깊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전의 전문가다 이런 분들은 원전 자체의 안전성을 깊게 들어가서 예, 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오니까 쓰나미 방비책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올 쓰나미를 대비해서 쓰나미 예. 방비책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론에 빠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그 그리고 디테일에 그 빠져갖고 전체를 못 보는 네, 네. 다른 주변 네, 상황. 네. 후쿠시마 때도 방파벽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서 들어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분들 말씀하는 거 보면 우리는 그거에 대비해서 방파벽을 더 높이 쌓았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더 파도 오면 또 오면 어떻게 어떡하냐고. 되는 건지. 네, 자, 그래서 지나치게 원전 때문에 불안감을 주는 것도 아니 되겠지만 예. 네, 안전하다고 너무 과신해도 안 된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안타까운 소식이요. 아, 고란 예, 기자님. 이게 그 고3 그 특성화고 학생들 보면 현장 실습이라고 실습 해서 나가잖아요. 기업체 가서 일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업체 가서 일을 하면서 사고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그 고3 학생이던 이제 민호 군이 이제 지난 7월부터 동료 5명과 제주 시내에 있는 한 음료 제조회사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9일날 오후 1시 50분쯤에 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꼈어요. 그래서 그 같이 실습을 받던 학생들이 달려와서 발견을 했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고 병원에서 열흘 동안 고통을 겪다가 19일 날 끝내 사망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디죠?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1월에 한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나 콜수 못 채웠어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했어요. 네, 맞아요. 무슨 네. 내용이에요? 그 코스 못 채운 건? 그 이제 뭐 서비스 콜을 네. 받아야 되는데 그 실적을 못 채웠다는 예, 거죠. 실적 못 압박에 채웠다고. 시달리고 이제 자살한 거고 2011년에는 기아차 현장 실습생이 주 7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못 견디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2014년에는 야간 교대 노동을 하던 현장 실습생이 공장 지붕이 내려앉아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로 기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 된다 이런 문제인가요? 이게 애초에 문제가 이 현장 실습이 과연 교육이냐 노동이냐 이거에서 지금 노동으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교육으로 분리돼 관리돼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 피지도 못하는 꽃들이 이렇게 질 때 그 진짜 어른들이 반성해야 돼요. 네. 민호군 부모님이 우리 아이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안타까운 소식 전해서 죄송합니다만 세 분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여의도 미신타파.
자, 정치쇼 뉴스의 이면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시간이죠. 심리분석의 달인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태광 교수님하고 최명기 원장님 왔을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네. 최명기 원장님의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항상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원장이 된 거 아닐까요? 자, 경희대 모든 문제 전문가, 뭐든지 비평, 모두 까기 비평. 이태광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누가 더 모두 까기에 능해요? 진중권 교수하고 두 분이 동기인가요? 사실 진중권 아니죠. 진중권 교수 나이 많죠. 저보다는 훨씬 많죠. 그래요? 네, 오. 제가 어립니다, 사실은. 어,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청출어람이라고 예. 제가 더 모두까기 아닐까요? 그 무슨 이상한 깔. 원래 그 어르신이 이렇게 나이 어린 분들 깔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이 깔때기 들어오니까 내가 당혹스럽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태광 교수님 뭘 주제 가져오셨죠? 오늘은 그 얼마 전에 포항에서도 예. 지진이 있었고요. 사실 한국도 이제 이런 그 재난 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어떤 관점에서 재난 관리의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재난 관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재난 관리에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사실 지난 15일에 지진이 있은 뒤에 한국에서도 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수능이 연기됐어요. 그렇죠. 물론 뭐 수능이 연기된 지 과거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안으로 수능이 연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분위기들도 과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그냥 뭐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재난이 우리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것이죠. 사회 문제로 지금 이제 좀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지 않나요? 아주 위기 있게, 위기감 있게.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재난이 있었을 때 예. 진짜 몇백 년 전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하.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국가가 책임질 부분도 없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재난이 있었을 때 그 재난에 대해서 그 재난의 원인을 국가가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상당히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능을 갖다 연기한 것도 어떤 의미에서 재난을 바라보고 재난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를 갖다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재난이 국가와 관련돼 가지고 큰 변화를 초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55년 보시면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18세기 일이네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를 앞당기는 굉장히 결정 영향을 미쳤어요. 그냥 그 이전까지는 아마 갈릴레오 갈릴레이 많이 예. 들어보셨겠죠, 그죠?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과학자를 이렇게 벌을 준다든가 또 그런 식으로 사상을 탄압했는데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는 사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하느님의 존재를 이제 신의 존재를 이 자명하게 설명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하느님이 계시면 왜 이런 아무 죄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재난을 초래하는가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포르투갈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른바 그 대항해 시대에 해상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세계 최강대국이었었죠. 무역을 주도했는데 이 대지진 이후에 몰락해가지고 주도권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무적항대 스페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들도 이런 재난이 초래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또 북한이 미사일로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사실 제가 볼 땐 북한이 핵무기라든가 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위기를 초래했던 대기근과 홍수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또 우리도 막 지원도 해주고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들 어떤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는데도 역시 자연재해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예. 자, 근데 이 재난 오면서 이제 사람들 심리 상태 이런 거 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너무 불안해한다 그러는데 이게 그렇죠. 체감이 너무 틀려요. 그쪽에 계신 분들과 우린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3.5, 3.6 여진이 계속 오잖아요. 너무너무 불안하다고 계속 댓글도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땅이 흔들리는 어떤 두려움이라는 게 그 과거부터 가져왔던 모든 진화의 모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 우리가 뱀 무서워하잖아요. 예. 도대체 뱀을 무서워할 이유가 뭐예요? 독사만 아니면. 그러나 뱀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옛날에 우리가 원시 시대 때 진짜 아기들이 있었을 때 뱀이 나타나면 진짜 죽었거든요.
쥐도 무서워하지요. 뭐 쥐가 무서워요 지금. 사실 서울에 사는 쥐는 깨끗하거든요. 아니, 그럴 리가. 쥐가 패스트로 옮기지도 않아요. 그러나 오. 쥐가 나타난다는 것은 전염병이 일단 신호거든요. 무슨 정치적인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곤충이나 예. 벌레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전 무서워요. 근데 그것도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럼 저 무서워서 팍팍 밟아 죽여요. 옛날에는 벌레가 있다는 거는 엄청난 위협이었거든요. 아, 세균 옮기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꿈을 꾸더라도요. 자동차가 무서운 경우가 별로 없대요. 그렇죠. 사실은 교통사고도 죽지만 자동차가 나를 무섭게 하는 경우가 없고요. 대개 뭐 호랑이, 뭐 동물, 뱀, 뭐 쥐 이런 저는 것들이에요. 꿈에 뱀이 잘 나타나는데 그건 네.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전자에는 뱀 공포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아, 뱀 공포 유전자. 네. 그런데 지진에 대해 지진의 두려움이라는 게 아, 저는 꿈에서 변이 자주 나오는데 그 변 공포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똥을 아무데나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도저히 그 동굴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점심시간 또 더러 죽겠어요. 왜 아침부터 왜 이렇게 더러운 배변을 아무데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게. 아니 말을 바꾼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 정말. 자, 이제 지진이라고 하는 게 점심 어떻게 먹으라고. 자꾸 그러시면은 제가 김동희 소설 중에 똥으로 밥 만든 얘기 할 거예요. 아니 오늘 왜 깽판을 나요? 아니 빨리 자연재해 이야기 하세요. 빨리. 어쨌든 자연재해.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막상 진짜 다치게 재해다, 되면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시그널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을. 그리고 실제로 여진 때문에 옛날에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확률상 이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이상의 지진은 얼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원시 때 지진의 공포를. 아니 근데 그래서 이분들의 이 심리가 실제로 지진 직접 체험해 보진 않으셨잖아요. 저는 되게 이게 지진이 예민한 사람과 예민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귀에 이제 전정기관이 있는데요. 예. 이 전정기관이 아, 그래요? 잘 발달된 분은 조그만 거에도 잘 나는 알고요.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게 느껴지던데.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전정기관이 둔해요. 그래서 저는 주차도 지금- 잘 못하고 운전도 잘 못해요. 지금 여기 11층이잖아요. 저는 이 건물이 계속 흔들리는 거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못 느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보다 생존 확률이 높은 거고요. 왜요? 빨리 달아날 테니까요. 그냥 당황하죠. 그냥 완전히 공포에 지진이 질리지. 끝난 다음에 나가라 그러잖아요. 빨리 달아나면 빨리 공포에 죽는다 질립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지금 얘기고 원래 우리의 이 감각에 대한 거는 원래 천년 전, 만년 전에 발달된 건데 예. 저보다 빨리 생존하는 유전자 재난을 갖고 있는 겪은 거죠. 사람의 트라우마 그걸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배변 얘기하지 마시고. 생존 배낭 싸는 사람들 있잖아요. 생존 배낭. 예, 생존 배낭. 사실 저도 이번에 약간 그 흔들리는 걸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예. 느낌을 받았는데 두렵더라고요. 생존 배낭 쌌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이래서 재난이 나가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보면 그 지진 대처법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로 도망가라 뭐 이런 거. 그리고 화장실 밑에서 이렇게 변기 밑에 숨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가. 그러면 집이 무너지더라도 물이 있으니까 물을 먹고 생존을 할 수 있다. 구조될 때까지 견딜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별스럽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포항 여진을 겪으면서 좀 두려운 거예요. 저는. 저거 어떻게 해야 고민이 되지? 좀 틀리네. 은행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좀 그거 은행이 중요한 그때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 무너지면 빚도 한꺼번에 없어질 거예요. 빚은 아, 평소에 돈을 많이 빌려놔야 아니 되는데. 근데 이 기록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거 어떻게 그죠. 돼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채무가 더 많냐 채권이 더 많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진하기를 바라는 거야 채무가 많으면? 아니죠. 이게 무슨 이게 방금 얘기는 사과하셔야 돼요. 예, 사과해서 얼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아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내일 시험 공부 안 했으면 내일 전쟁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린 시절에. 그렇죠. 방금 어린 얘기도 시절에 위험하신 맞아. 얘기였어요. 예. 수능을 어린 앞두고. 시절에,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 그런 그냥 쓸데없는 어린 상상력. 시절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재난 관리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얼마 전에 맞아요. 세월호 때 정치가 실종돼 버리니까 이 세월호 참사난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요. 예. 저는 사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앞당긴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것이 세월호였다고 예. 생각합니다. 물론 세월호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물론 그거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정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 그러한 뭐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재난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만 그거를 대비하고 있다가 그것의 사후 대책 그게 바로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들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다. 아니 그리고 그런 거대한 그 항상 인케이스 오브 안전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준비를 시키고 지금 지진이 났잖아요.
그럼 지지난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어떻게 안전 관리를 하고 안전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사실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비난을 했던 게 아닌 거죠. 비판했던 게 아니라 예. 그것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고 그것을 대처하지 못했을 때는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었던 거예요. 불강력적으로 대처하지 그렇죠. 못했으면 국민들에게 또 깨끗하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대비책을 명쾌하게 해명하면 되는데 뭐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더 불안감이 가중돼 버렸던 거죠. 이번 지진에 대해서는 그나마 수능 연기에 대해서 처음에 반대도 있었지만 계속 이후에 여진이 네네. 계속되는 거 한 58차례 정도 계속되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수능 신속하게 결정한 거 참 잘했다. 네네. 예. 왜냐하면은 결국 수능이 연기됐다는 거는 그만큼 정부가 이 지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위기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지진을 겪고 있는 한 지역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거고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느냐를 갖다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되죠. 지금 또 체육관에 있는 분들이 이 생활하고 이런 게 무척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 전보다도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가능가된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고요. 또 체육관은 난방 시설도 바로 공사한다 그러고.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과거와 다르게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값어치가 이만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촛불로 만든 정부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죠. 네. 예, 우리들이 만든 정부니까. 네. 결국은 지난번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가장 잘못 대처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게 되면은 다들 생각해요. 본인한테 엄청나게 커다란 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남북의 대화 혹은 뭐 경제 성장. 그런데 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거를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마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면서 깊게 들어가서 그 지도자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1세기가 돼서 가장 큰 화두가 바로 그 시큐리티 안전이죠. 안전과 그다음에 관련된 공감이고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무라고 많은 분들이 예. 지금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지진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들이 아주 신속하게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신뢰를 줬다는 생각. 물론 뭐 더 많은 대비와 더 많은 대책들 또 그와 관련된 어떤 명쾌한 어떤 그런 그 예. 사령탑들이 이렇게 수립이 돼야 되겠죠. 예. 그 최명기 원장님 이제 그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른바 이제 세월호 둘레길 해갖고 기억저장소, 네. 단원고, 그다음 분향소 이것을 가는 행사를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잊지 말자고 그 진행하던 분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 교실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게 되면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고통스럽고 예. 많이 고통스러운 만큼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걸로 이어지게 되는데 예. 공감 능력이 낮을수록 인간의 생명의 값어치를 낮게 보는 거예요. 아하. 그 아이들의 죽음, 그 아이들의 고통은 나의 죽음과 나의 고통이 아니다라고 느껴지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의 예산이 들어가는 일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의 생명이라는 게 돈으로 환산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수록 예. 다른 입장이 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 이런 재난 관리에 앞서서 정치 지도자들은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겠다. 보통 정치인들이 어떤가요? 공감 그렇죠. 능력이 좀 뛰어난 편인가 아니면 좀 근데 냉랭한가?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일반 국민들은 사실 인식을 하고 있죠. 정치인들이 이제 사실 뭐 또 좀 냉혹한 측면이 있으니까. 너무 또 이제 뭐 공감력을 너무 내세워 가지고 또 대책을 제대로 못 세우는 것도 좀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이거는 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공감이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표현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그로 들어서 인한 후속 대책을 세우는 것. 공감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지금까지 자연과의 어떤 싸움에서 획득해왔던 아주 인간 고유의 가장 훌륭한 그런 감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정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이런 어떤 정동이 바로 인간 사회를 지탱해 왔고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진화할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많은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명이 발전하는 데서 결정적인 어떤 요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를 재구성하는 문제들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재난과 관련돼서도 정치인들이 이런 공감 능력을 더 많이 갖고 또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지금 포항이나 이쪽 현장에서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당하고 있고 이렇게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라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비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상황이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어느 지진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제일 위험하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이 집안에 고립되어 있다가 지진을 경험한 청소년들 트라우마는 더욱 심하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불안 레벨은 사람마다 약간 다르게 되는데요. 불안 레벨. 네, 원래 전문 용어. 특성 불안이라 그래가지고 불안이 약간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어허. 이 불안에 예민한 분들은 불안을 갖다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인생의 초반부에 반복적으로 있게 되게 되면은 더 불안에 예민하게 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제가 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작년에 경주에서도 지진을 경험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포항으로 본인이 이사를 갔는데 포항에서도 또 지진을 경험했다고 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런 일을 연속적으로 겪게 되고 그때 만약에 가정에도 굉장히 뭔가 불안한 일이 있었다 하게 되면은 그게 모두 다 이 사람의 불안의 트라우마를 가중시키게 될 수 있는 거죠. 예. 김미용님.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 김미용님이 어디 살고 계신가요? 전 이번 지진 때 두통까지 오던데요. 괜찮은 건가요? 이게 트라우마로 인한 후유증이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게 됐을 때 보통 한 달, 세 달 그 정도를 갖다 이제 기점으로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까지는 그냥 기다려 보시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 달 정도가 지나가면서 단지 두통이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어떤 심리적, 신체적 증상으로 더 확대되어 가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그렇죠. 갖다 받아보시는 쪽이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아마 경주에 사시는 분들은 이번 포항 여진을 겪으면서 굉장히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첩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지진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올리는데 앞으로 포항에 계시는 분들도 이와 관련돼서 뭐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외상 후 스트레스 이 증후군 같은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에 올 때마다 그때 이제 자꾸 세월호가 떠오르는 게 이게 거의 같은 유형의 사고 아닌가요? 그렇죠. 세월호 같은 경우는 사실 인재라고 그러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더 우리에게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 자체거든요. 전 세계가 생중계하는데 정말 그게 이제 끔찍한 거죠. 그리고 정말 거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인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준 거죠. 그리고 그 또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고 또. 네. 예. 자, 지금 수험생들에게 이제 오늘 내일 모레 그렇죠? 네. 이틀 남았죠. 수험생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거나 혹은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경주 포항에서 지진을 겪은 학생들은 더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위안의 말씀이 필요하고 일단 일주일 연기됐기 때문에 멘탈이 좀 약한 학생들은 바로 데미지를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기되고 나서 버려진 3, 4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오늘이랑 내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오늘하고 내일은 좀 편히 있어야죠. 네. 그런 다음에 특히 포항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시험을 갖다 치르신 분들은 그 점수가 다른 사람의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점수다. 네, 본인한테 네. 좀 더 극복했다는 용기와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만 수험생이에요. 이런 제안은 어떨까요? 오늘 내일 성인들이 음주 가물을 좀 자제해라. 왜냐하면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오늘 내일만이라도 이미 역사상 최초로 연계된 네. 거거든요. 어른들이 조금 더 경건한 자세로 아이들 시험 잘 볼 수 있게 마음으로도 배려를 좀 해주자. 네.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저도 방금 얘기를 듣고 오늘부터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오늘 내일 술 약속이 있긴 한데 좀 조용히 마실게요. 네. 예. 조금만 드세요. 이태권 교수님 술 먹고 좀 떠드는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좀 그랬는데 최근에 술을 못 마시게 됐습니다. 왜요? 뭐 나름대로 뜻한 바도 있고 몸이 좀 따라주지 않아가지고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건강에 안 좋은 거지 무슨 몸이 뜻한 바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수험생들에게 저도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전화위복의 기회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많은 격려 문자들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10대들이 자기들 동료들에게.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시험이 본인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또 모든 수험생들이 함께 치는 수험이니까 예. 그 사실 지난 그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들은 별로 본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4680님 저는 매일 아침 자습 시간마다 잘 듣고 있는 고3입니다. 수능 연기된 것을 보고 포항 아이들을 원망한다는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파 사연 올립니다. 그런 아이들보다 저처럼 생각하는 아이들이 다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수능 연기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일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680님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특히 대한민국 성인들 특히 남성분들 술 드시고도 좀 오늘 내일은 좀 경건한 자세로 모레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모두가 다 경건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틀을 보내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들 차분한 마음으로 잘 보시고요. 그리고 평안한